인터뷰 중 박지성이 보여준 행동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박지성이 대한축구협회 현황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까지 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장면은 별다른 설명 없이 화면을 통해 생중계돼 많은 축구 팬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겼다. 성 씨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상황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박지성의 태도가 평소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매우 이례적이며 전혀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어 팬들에게 미칠 충격은 말 그대로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친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근현대미술전을 관람한 그는 축구 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 프로그램인 MMCA 플레이를 마친 뒤 최근 대한축구협회와 인터뷰해 감독 선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성은 누군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 축구 유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구협회가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는 5개월 전이었다. 축구협회가 위원회를 설치해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을 때 팬들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코치 임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동시에 팬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감독이 임명된 이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이제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장 불안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매우 침울한 표정으로 정몽규 사회자와 홍명보 감독에게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하이의 인터뷰를 생중계로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다. 회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협회 회장이 사임해야 하는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대통령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홍명보의 상황 안정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팬들의 응원이 없다면 한국 축구대표팀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결단을 촉구받았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확산됐고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국내 언론 모두가 대한축구협회의 반응에 주목했다. 밤늦게까지 임원을 불러 비밀회의를 벌인다. 이러한 상황은 협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다수의 기자들의 개인 SNS를 통해 보도됐다. 협회 내부 분위기가 홍명보 이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자신이 쫓겨난다면 우리 모두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완전한 파멸의 지름길이며 그 극단적이고 비뚤어진 보호입니다. 예선 1차전은 약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여론이 또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홍명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축구협회와 홍명보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그마한 기대도 짓밟았다.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조용히 내려갔다. 이제 정규와 홍명보는 다음 물결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많은 축구 팬들은 왜 홍명보가 한국 축구를 위해 사임해야 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항의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정몽규와 홍명보에 의해 체포된 박지성과 박주호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 때문에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즉각 사임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 1994년 사건을 포함해 홍명보의 실제 생활을 연도별로 간략하게 요약해본다. 1995년, 1998년, 2002년, 2014년,
한국 축구 팬들은 2002년 홍명보의 스페인전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며 두 팀을 갈라놓고 환하게 웃는 모습부터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 아픔을 감내하는 감동까지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기억된다. 조용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축구. 홍명보는 한국 축구에서 보기 드문 사고를 당한 프로 선수지만 그를 만난 것은 충격이었다고 모두가 인정한다. 1994년 7월부터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 노골적으로 항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누구에게 항의했습니까?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을 지낸 조정현 KBS 해설위원도 홍명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그런 선수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언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감독은 홍명보를 원래의 미드필더 위치로 돌려보내며 후반 45분 홍명보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자 그의 전술적 관리 능력을 시험했다. 그를 수비수 위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기성용이 수비수 자리를 맡은 것은 10년 뒤였다.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선수로 떠올랐고 나주에서야 비쇼베츠는 홍명보를 전천후 플레이메이커로 성장시켰다고 인정했다. 1995년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대표팀을 이끌고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다. 경기 전날 박 감독의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훈련에 불만을 품은 홍명보와 황선홍 선수가 경기 전날 술집에 돌진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홍명보 선수 등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박 감독을 전령으로 지목했다. 이듬해인 1996년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은 6에서 2로 패했다. 이란에 이 경기는 식스투 참사로 알려지며 한국 축구 참사로 불렸다. 이는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종환 감독은 이번 경기 때문에 결국 코치직을 사임했다. 당시 그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고민도 했다고 털어놨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참가할 당시 차범근 감독의 지도하에 한국 대표팀은 당시 축구대표팀 선수였던 석주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선방을 해 결국 퇴장당했지만 팀은 여전히 선제골을 넣었다. 퇴장으로 수적 적자를 기록했고 실망스러운 결과로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이 퇴장당했다. 그럼 하서가 주는 코치에게 자신을 피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했고 2018년 차범근을 만났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을 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을 차범근 감독을 후회하며 살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차범근 감독은 나를 안으며 축구를 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당시 대표팀 선수 중 차범근 감독과 연락을 하지 않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홍명보 차범근 감독이다. 그의 전술이 문제가 있고 동네에서 험담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그런 이유로 그는 2018년 터키 홍명과의 준결승전에서 차범근을 만나거나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 전반 11분부의 수비 실수로 골이 터졌고 결국 경기는 2에서 3이 돼 이 팀은 월드컵 메달을 잃게 됐다. 당시 홍명보의 부인 조미 씨는 유상철이 패스를 잘못했다고 지적했고 유상철 아내는 이를 반박해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 홍명보가 유상철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유상철은 아내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화답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상처받았어요. 지금까지 홍명보와 같은 자리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홍명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직후 LA 갤럭시로 이적했다가 이후 다시 포항으로 돌아왔다. 월드컵 직전 일본은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포항은 갤럭시에 이적을 요청했다. 그러나 홍명보는 그의 유명한 세이브를 보여주며 사보타주로 응수했고 포항은 결국 이적을 승인했다. 17억 원을 들여 데려왔지만 6개월 만에 벌금 83만 원을 받고 LA로 보냈다. 그는 한국인 아내와 자녀 교육을 위해 갑자기 LA 이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A 출신 미국 선수의 가장 큰 사건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활약이었는데 당시 손흥민이 한 말은 밥 먹을까? 였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한 파라는 6월 30일 이른 아침 인치 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당시 공항에는 우리는 당신 때문에 졌다. 현대의 한국 축구가 죽었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선수들에게 던졌고 축구 팬들은 시발 엿먹어라 라고 말했다. 홍명보와 선수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고 이런 상황에서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손흥민은 인터뷰에 앞서 이거 꼭 먹어야 하나? 라고 말해 팬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현장은 슬프다. 당시 축구 팬들은 홍명보가 인맥을 통해 선수를 영입했다고 믿었다. 그는 홍명보의 사보타주를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 축구는 2014년 7월 7일 월드컵을 마치고 복귀한 홍 감독이 당시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땅 78평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비버리 힐즈라 불리는 고급 아파트 강남 도곡동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궁궐 주인인 홍명보 씨는 성남 운중동 땅을 사기 위해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국가대표 합류 발표를 3주쯤 앞둔 4월 18일 지가 11억 원의 10%인 1억 원을 납부했다. 지난 5월 15일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팀 소집과 훈련이 동시에 이뤄졌을 때는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시기여서 명보라는 별명이 붙었고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뒤 많은 비난을 받았다. 흥겨운 현지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만찬을 펼치는 영상도 게시판에 게재됐다. 영상 속 선수들은 예선 탈락 후 너무 흥분해 체포되기도 했다. 홍 감독은 여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대한축구연맹은 은유인의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결국 홍 감독은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4년인 지금 홍명보는 나를 떠났다. 아내의 마음이 감동되어 유명한 명언을 남겼고 울산 HD를 가차없이 버리고 연봉 30억 원, 3년 계약으로 국가대표 감독이 되겠다는 욕심을 갖게 됐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 목표를 자랑한다. 홍 감독은 2014년을 후회하며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부임 발표 후 세계 축구의 새로운 흐름과 인터뷰를 알아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코칭 후보, 누가 분석을 도와주실지 이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이 중요하다며 지난 8일 외국인 코치 2명이 발탁됐다고 했고 이임생 감독은 감독 선발 과정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설명하며 그런 감독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보충 훈련으로 데려오는 계약 조건을 수락했다. 장난해? 당장 한국인 코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은 필요하다.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축구계 몽규와 홍명보의 장난감이 되었고 박지성과 박주원은 현재 축구 팬들의 비난 속에 홀로 싸워야 한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코치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첫 고발을 한 선량한 주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예정대로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환은 침묵하지 말고 박주호를 지켜달라고 간청했다. 부패가 만연한 대한축구협회에 맞서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TV360 구독과 좋아요.